하버드 추천 면역 회춘법. 한쪽 콧구멍으로 이것을 하라. 이것은 뭐? 아니 면역력 높이라고 했더니 콧구멍으로 뭘 하나요? 이게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아. 코파기. 뭐 불 끄기.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그렇죠? 촛불 끄기, 뭐 촛불 끄기. 아니 뭐 소리 내는 거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정말 기발한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하버드 대학에서 이 암 환자와 같이 면역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권고하는 방법이 맞는데요. 바로 한쪽 콧구멍으로 숨을 쉬어라입니다. 한쪽 콧구멍으로 숨을 쉬어라입니다. 아. 아니 근데 한쪽만으로 숨을 쉬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하버드 대학에서 이 다양한 호흡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도 특별히 이 한쪽 콧구멍으로 하는 호흡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역시 면역력을 증가하는 자율신경 기능이 강화되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있지만 사실 양쪽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이제 호흡량의 차이가 한 20%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그 호흡하고 있다가 또 오른쪽으로 하다가 이제 2~3시간 정도의 주기를 갖고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우리가 뇌로 가장 빨리 들어가는 방법은 음식이 아니라 향기라고 얘기하거든요. 6.9초 만에 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코점막을 통해서 자율신경계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긴장만 하고 사는 사람한테는 또 그 릴렉스가 필요한 것처럼 네. 번갈아서 콧구멍을 막는 방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균형을 갖고 온다 그러면 뇌 활성화나 자율신경계 균형화나 그리고 오늘 말하고 있는 면역 체계에도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야, 아니, 사실 저는 자율신경 조절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한쪽 코 막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하버드대에서 추천한 이 면역력을 올리는 한쪽 콧구멍 호흡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배워볼까요, 그러면? 일단 음악을 좀 깔아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네. 건강하게 해야 네, 되는구나. 오케이, 편안하게 네. 음악 깔아주시고 아주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릴렉스. 편안하게 릴렉스 해주시고 이제 당연히 구강호흡을 하면 안 되겠죠. 입을 다물어 주시고요. 이제 오른손으로 가볍게 이렇게 집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엄지 손가락으로 자연스럽게 오른쪽 코볼에다가 지그시 눌러주시면 왼쪽 콧구멍만 열려 있겠죠. 자 이렇게 왼쪽 콧구멍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요. 5초를 숨을 천천히 들이쉬어 주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리고 다시 5초를 참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반대쪽 콧볼로 두 번 집게 손가락으로 막고 오른쪽 콧구멍을 열어주신 후에 참았던 숨을 깊이 천천히 내쉬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5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역시 반대 손가락으로 콧볼을 방향을 바꿔주셔서 숨을 천천히 내쉬면 됩니다. 이게 한 사이클이고요. 이것을 5번에서 10번 정도를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잠깐 해봐도 조금 마음이 이렇게 약간 흥분됐던 게 좀 가라앉는 느낌도 있고 맞아요. 오랜만에 숨도 좀 길어지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스트레스 관리하고 또 면역 회춘에 도움될 수 있다는 거 정말 신기한데 선생님 이 호흡법이 또 도움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쪽 콧구멍 호흡법에 대한 효과는 연구로도 많이 증명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6주 동안 15분씩 한쪽 콧구멍 호흡법을 시행해 본 결과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는 이 자율신경계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한쪽 콧구멍 호흡법을 7주 동안 하게 했더니 이 수면 장애와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확인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진짜 뭔가 이 호흡법 하니까 싹 안정되면서 좋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제 헷갈려가지고 여기 쉬었다가 헷갈려요. 반대로 막 쉬기도 맞아, 하고. 맞아. 예, 그런데 꼭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콧구멍에 따라서 자율신경계 담당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활성화가. 그래서 오른쪽은 교감신경을 담당하고 왼쪽은 부교감신경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균형을 맞추는 게 이렇게 간단한 루틴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양쪽 코를 가지고 자율신경계를 제대로 균형을 맞추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한의학에서도요, 이 좌간 우폐라고 해서요, 우리 몸의 왼쪽은 음에 속해서 혈액을 관장하고 우리 몸의 오른쪽은 양에 속해서 기운을 관장한다, 이제 이런 이론이 있는데요. 이걸 현대의학과 좀 접목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몸의 양 에너지는 교감신경의 활성과 연관이 되고요, 우리 몸의 음 에너지는 이 부교감신경의 활성과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좌율신경 실조증 환자가 오게 되면 양기와 음혈의 이런 균형을 맞춰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어쨌든 이 호흡법이라고 하니까 이 복식 호흡이 건강에 좋다는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한쪽 콧구멍 호흡법 같은 경우는 진짜 손가락만 있으면 되니까 같이 좀 따라하기 쉬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한쪽 코를 막으니까 산소량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천식이라든지 심폐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고 또 혈압이 좀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질환자들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워지면 요즘 독감 환자들도 많이 보이고 저희들처럼 말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직업들은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호흡기 질환 같은 거에 대해서. 근데 보통 이렇게 알려진 바이러스들 그러면 우리가 감기다, 독감이다, 우리 뭐 코로나도 많이 들었고. 근데 바이러스가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암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라고 해봤자 뭐 기껏해야 감기나 장염이지 암까지 내가 바이러스를 통해서 뭐 했다라는 건 조금 못 들어서 겁주시는 건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가 간암인데 간암은 술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70에서 80%는 바이러스 때문에. B형 간염이 70%, C형 간염이 10%, 나머지가 알코올하고 비알코올성 지방간들이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이 입 주위 아니면 피부에 이렇게 수포 올라오시는 분들 네. 있죠. 바로 헐페스 바이러스 때문이죠. 이 헐페스 바이러스도 암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아니 어쨌든 피곤하고 잠 못 자면은 여기 입술 수포처럼 이렇게 뽀뽀뽀뽀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이렇게 위험한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입 주위에 생기는 그 수포로 인한 것은 이제 헐페스 바이러스 타입 1인데요. 우리나라 국민 90%가 감염돼 있다고 할 정도로 아주 흔한데 세상에. 그중에서 4형과 8형이 특히 더 암을 유발을 하는데요. 4형의 헐페스 바이러스는 우리 배우 김우빈 씨가 앓았다는 비인두암이라든지 뭐 위암, 8형 헐페스 바이러스는 폐암이나 아니면 혈액암, 뭐 림프종이나 이런 암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정말 많은 종류의 또 암 바이러스가 있는지도 지금 알았어요. 사실 오영수 선생님 또 갑상샘암 앓으셨고 또 인철 쌤도 지금 또 암 진단 받으셨잖아요. 저도 면역 세포가 너무 낮아가지고 사실 너무 걱정되고 좀 무서워요. 네,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인 83.5세까지 생존할 경우에 암에 걸릴 확률이 37%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3명 중에 1명은 한 번씩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긴데요. 누구라도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장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건강관리, 특히 면역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바이러스도 암의 원인이 되고 또 하루에도 자고 일어나면 또 암세포들이 우리들 몸을 공격하니까 면역력을 회춘시켜서 내 몸을 지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면역력 회춘시키는 방법 제시해 주시죠. 있습니다. 면역력을 키워 바이러스 감염 예방과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식품. 바로 이겁니다. 에키네시아? 아니 인도네시아는 인도도 네시아인데 얘도 네시아? 아니 그건 네시야. 지금 네시야 뭐 이거 아니에요? 에키네시아? 예. 네, 이 에키네시아는 현재 북미에서 약초 검색 1위에 해당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식물인데요. 예로부터 북미 인디언들이 골문 상처를 치료할 때나 또 감기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왔다고 하고요. 또 북미와 유럽에서는 면역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면역 증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허브입니다.
네, 특히 독일에서는 이 에키네시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요. 현재까지 40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가 됐다라고 하고요. 2009년부터는 발열 및 급성 상부호흡기 감염 치료에 이 에키네시아를 처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유명한 거는 검색해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약초 검색에 1위를 할 정도면 그 명성이 굉장히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미국이며 유럽에서는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생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나도. 혹시라도 또 동양인에게 안 맞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 에키네시아는 최근에 그 기능성을 인정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사실 기관지가 조금 약하신 분들에게는 익숙하고요. 감기약에 에키네시아 추출물이 함유된 약들을 많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그런 재료입니다. 아, 이 감기약 성분에 들어가는 거면 진짜 믿음이 확 가는데요. 그러면 감기 증상도 완화해 주겠네요. 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에키네시아의 사용은 감기에 걸릴 위험을 58% 감소시키고 또 감기 지속 시간을 1.4일 단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이게 천연 허브라고 했는데 어떤 성분이길래 감기 예방도 되고 낫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네, 에키네시아에는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항염, 항산화 효과가 있는 플라보노이드와 치코르산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코르산은 우리 몸속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고 면역세포를 조절하는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거든요. 실제 에키네시아의 이런 좋은 성분들이 면역 기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및 곰팡이 등에 의한 감염으로부터 인체 방어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키네시아가 면역 기능을 높이는 데 도움도 주고 그리고 또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해주는 그 능력도 높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아까 NK세포 꼴등했는데 거기도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에키네시아는 NK세포는 물론 우리 몸속 다른 면역세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인 만 19세에서 70세 성인 남녀 78명에게 8주 동안 에키네시아 추출물을 섭취하게 해봤는데요. 그 결과 NK세포 활성도가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